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살아온 날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돈을 조금 더 아꼈더라면, 건강을 조금 더 챙겼더라면, 사람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났더라면. 하지만 후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당장 마음에 담아두고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지. 가족이 최고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건강을 지키는데도, 가족과 편안하게 지내는데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데도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플 때 병원에 마음 편히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쥐어주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나누려 해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돈이 있는 분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자식들과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반면 돈이 없는 분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고 외출도 줄이고 자식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지금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얼마이고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연금이 150만 원이 들어와도 기본 생활비가 200만 원을 넘으면 매달 50만 원씩 적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목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 암 진단이라도 받으면 치료비가 1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도, 냉장고가 망가져도 그때마다 수십만 원씩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한 번만 받아보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목돈은 줄어들지만 연금은 마르지 않습니다. 목돈이 1억 있어도 매달 쓰다 보면 6년에서 9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 수령액을 늘릴 방법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것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진짜로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예전엔 밤새워 일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챙겨야 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부담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0보에서 7,500보 정도를 꾸준히 걷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는 몸만 아니라 마음도 바꿉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우울감도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오르는 것,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 집 복도를 왕복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0년 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로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한두 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몇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뭘 먹겠냐고. 하지만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혼자 밥 차려 드시는 연습도 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밥이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한 조각. 이 정성이 내 몸을 지킵니다. 이번엔 사람 이야기, 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연락할 때마다 피곤한 사람, 보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킬 권리입니다. 대신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연락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분, 그런 분 딱 3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잘 지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주는 진짜 안전망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분께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이 한 문장이 오래된 관계를 다시 엽니다. 대화하는 방식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대화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어깨를 내려앉힙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품격입니다.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 있어도 재미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취미가 하나라도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 산책, 뜨개질, 음악 듣기, 좋아하는 드라마 챙겨보기, 라디오 들으며 가사 적어두기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핵심은 그것을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냐는 것입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하루에 20분 손글씨로 무언가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일기 3줄, 오늘 마음에 든 문장 하나, 내일 할 일 목록. 손으로 쓰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글로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가끔은 자식이나 손주에게 편지를 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라, 건강해라, 고맙다 이 몇 마디가 손글씨로 쓰이면 문자나 카카오톡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를 가집니다. 그 편지를 받은 자식은 그 따뜻함을 평생 기억합니다. 집안을 한 달에 한 번만 가볍게 비워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 3년 넘게 쓰지 않은 것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비우기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여유를 다시 들여오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눈을 떠도 걱정, 잠들기 직전에도 걱정.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늘 피곤한 이유는 걱정이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걱정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머릿속에서 키우고 확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할 때는 더 무겁고 더 크게 느껴지지만 한 줄 한 줄 적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나눠 보십시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은 그냥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대해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평생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노년에 자식에게 손 벌리며 사는 것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명절에 당당하게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손주에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며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것, 자식이 힘들 때 이거라도 보태 써라 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지원 제도를 매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연금, 차상위 제도, 이것들은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해오신 여러분이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물어보십시오. 모르면 못 받는 것이 정부 지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을 먼저 챙기는 아침 식사, 혼자서도 밥을 잘 차려 먹는 연습, 마음이 편한 사람 몇 명과의 꾸준한 연락, 집안을 조금씩 비워가는 습관, 하루 10분 걱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나만의 작은 기쁨 하나, 이것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은 가진 돈의 크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준비된 노년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